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5일 코페스 동반자에서 국제결혼 강의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두상, 팔상, 정체를 수련을 하는 관계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송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제5장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런 제목을 또 달았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결혼이란 것은 결혼 생활을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람이 못났다, 사람이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막 깔아뭉개서 드리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이해를 하시고, 결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뭐가 준비가 좀 덜 됐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자신의 건강한 결혼 생활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불행하게 살려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누가 이혼을 하려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싸우게 되고, 또 그 싸움이 농도가 심해져 가지고 결국은 이혼으로 치닫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준비가 덜 된 그런 상태와 또 국제결혼에 대한 마인드가 결여된 상태로 결혼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전에 결혼할 준비와 결혼 생활을 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단어 뒤에 붙는 게 생활입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소비입니다. 소비. 우선 먹고 자고 입고 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비력을 억제를 하지 못하거나 이런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가서 돈을 많이 벌면서도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서도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마인드에 대한 밸런스, 이런 것입니다. 이 마인드에 대한 밸런스야말로 바로 결혼 생활에 대한 철저한 준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그런 공백을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베풀면서 상대방에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으면 그걸로도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 많이 벌지 못하는 공백을 내가 배려심과 그 다음에 애정, 이런 걸로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주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또 준비가 덜 돼가지고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해도 막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두 남녀, 그리고 당사자들이 각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는 상대방이 결혼 생활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만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볼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인물, 나이만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 여자들, 오직 돈만 생각하고 결혼하는 어린 여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불행해지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국제결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그 취지가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즉 내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은 갖추고 있는가? 기본적인 여건은 갖추고 있지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또 그런 넉넉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넉넉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또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대방의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은 쓰면 쓰는 대로 적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특히 60이 넘어온 분들이 외국의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 어린 여자들 데려다가 몇 억을 갖다 줬는데도 친정집에 툭 하면 돌아눕고 손도 못 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미 자식들하고 관계도 다 끊어진 겁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머리통 큰 자식들한테 냉대를 받고 인간적으로 멸시를 받고 그러면서도 나이 어린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몇 억씩 받아줬는데도 틈만 나면 돈을 요구하고 돌아놓고 손도 못 대게 하고 성질 버리고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또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벌이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그 젊은 여자들, 어린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여자들과 덥석 결혼했다가 젊은 나이에 몇 번씩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선 벗어났다고 봐야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외외적인 일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가난할지라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타이틀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은 성매매 경험이 많다든지 세상을 아주 쉽게 살려고 한다든지 또 유흥가나 그 오락장 출입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불행해지지만 자기 자식들이 생기면 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스로 결혼을 하지 마시고 준비를 좀 더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부인과 아이들이라는 별개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데 모여서 사는 것이 가정이고 그 사람들이 가족이고 그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져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가장은 큰일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거 구버전이나 신버전이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진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진리, 고전적인 진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버전에서 말씀드린 거를 지금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아주 참 어렵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이 과거보다는 일단은 소득이 높아졌고 씀씀이가 커진 사회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외모적으로는 다 부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후진국들도 지금 과거와는 달리 그래도 기본적인 여건들은 다 갖추고 외모도 번드르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거를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다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만남의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다 지금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진국이든지 선진국이든지 쉽게 대화를 하고 또 쉽게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혼을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쉽게 또 더 빨리 이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럼 어떻게 막는가? 이것이 이제 신버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전적인 기본적인 또 틀이 있습니다. 우선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만나고 쉽게 대화를 나누고 쉽게 얼굴을 볼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화 상대자가 정상적인 가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 상대자인 여자들과 대화 속에서 캐치를 해내는 정상적인 가족 그 관계들, 이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베트남 같은 사회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입니다.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부모 형제 관계들이 쉽게 노출되고 아주 노출되어도 표현이 아주 간략하게 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그런 가족들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나라가 됐든 어느 민족이 됐든 어느 문화를 갖고 있든 어떤 풍습을 갖고 있든 인간은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해지길 바라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이성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부모가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성이라는 것이 외국 사람이다 하면 더 큰 관심을 갖고 유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식들이 외국 남자들과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데 대해서 일단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화상통화를 한다든지 쉽게 오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다 배우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결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걸린 거기 때문에 배우자를 판단을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와 과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모들도 그런 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모르는 이런 외국 남자들과 무조건 결혼하려고 든다든지 이런 가정들은 이미 정상적인 범죄에서 벗어난 그런 가정입니다. 베트남이라고 해도 가난하다고 해서 정신 올바로 맥힌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기 자신이 결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봐서 이쁘다 하면은 바로 얘기 붙여가지고 만나서 바로 같이 자고 결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서 아무리 막 나가는 여자도 나가서 몸을 파는 여자라고 해도 나가서 몸을 팔지언정 결혼 문제가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쉽게 자지는 않습니다. 오늘 봤다고 오늘 바로 자겠습니까? 그러나 그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중국 이런 후진국들에서는 외국에서 남자가 오면은 바로 그날 만나서 그날 자고 다음날 결혼하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은 정상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터넷으로 만나고 채팅으로 만나고 페이스북으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오래 하고 직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직업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런 걸 또 확인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식구들이 벌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유심히 관찰하고 또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보고 또 나도 알려주고 이런 속에서 서로가 사고방식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가져가면서 또 현지에 가서 또 만남을 갖고 직장에도 또 찾아가 보고 가족들도 다 만나보고 눈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면은 이 사람이 몸을 파는 여자다. 이 사람이 율랑녀다. 또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비록 가난하지만 이런 거를 나름대로는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라는 것은 즉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섹스만 바라고 섹스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언제 가기만 하면 같이 살 수 있느냐, 같이 살 때 여자가 어떤 테크닉을 구사해 주느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정상적인 결혼생활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많은 성매매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거를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매매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 체계를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자와 비정상적인 여자를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정상적인 여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혼 상대자로. 그럼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여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성매매를 해서 무슨 뭐 도덕적으로 나쁘고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독이 돼서 돌아오고, 그리고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쳐놓고 돈을 저축을 해놓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성매매로 탕진하고 항상 빚에 쪼들려 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혼생활 준비를 안 해놨습니다. 그럼 당연히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시려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있는 그런 수많은 성매매 그런 업소는 거기다 또 유부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부녀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정은 곧 망가지게 됩니다. 그럼 또 그런 결국은 불행해지면 누가 손해냐? 본인들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만. 물론 이런 것은 제가 다 부자가 아닌 그냥 흑수저로 태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야 국제결혼을 할 리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 성매매 좀 했다고 해서 재산이 축날 리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흑수저로 태어나서 팔다리 열심히 움직여갖고 돈을 모아야지만 그나마도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매매야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 번째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오래 한 사람들은 절대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게 일종의 마약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미 자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처지가 못 된다는 걸 아시고 결혼을 안 하시겠죠. 당연히 결혼은.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도 혹시 결혼을 하면은 좀 더 싸게 할 수 없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포기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행복과 불행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뭐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인식을 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을 할 준비를 해놓고 결혼 상대자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찾는 결혼 상대자도 바로 결혼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여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면서 이 신버전이 됐든 구버전이 됐든 이 결혼 상대와 결혼 생활 또 결혼 상대에 대한 검증 과정 이런 거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종에 대한 다름도 없고 문화적 다름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 다 똑같다는 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 결혼을 하지 않고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맞춰서 꼭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가족을 꾸리셔가지고 사셔야지만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결혼 생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